전국 임장 나가는 부에나파게입니다. 이번에 여순광이라고도 불리는 여수, 순천, 광양을 다녀왔습니다. 부동산 분위기도 공유하고 각 지역별 이슈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순광 세 지역은 대체로 분위기가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릅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찾는 사람이 없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실수요자들과 일부 투자자들에 의해서 거래가 나오고 있었고, 저는 이번에 전세 위주로 보고 왔는데 전세는 주요 단지들에 의해서 지난 1년간 크게 회복됐습니다. 그렇다고 거래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매물도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광양은 올 상반기부터 입주가 있을 예정이라서 기존의 20평대에서 30평대로 갈아타던지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려는 분들에 의해서 매도나 전세 매물이 좀 더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여수는 올해 입주가 거의 없고 그동안에도 신축 아파트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여순광 세 지역 중에 거래가 그나마 좀 되는 편이고요. 순천도 올해 입주가 있지만 주요 단지들은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아직까지 입주에 의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진 않았습니다. 지금 여수와 순천 주요 단지들은 전세 물량이 너무 없어 보였고요. 여수 같은 경우는 신축 30평대 전세가가 4억 원까지 거래되기도 했고 지금 나오는 매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여천역에서 소카를 빌려서 이동했는데 웅천지구까지 가는데 거의 30분 가까이 걸릴 정도로 길이 막히더라고요. 그렇다고 수도권처럼 막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순천이나 광양보다는 확실히 더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수의 대표 택지인 웅천지구는 바다 앞에 조성된 신도시 또 신축이라서 젊은 분들이 대체로 만족하면서 거주한다고 하고요. 웅천지구의 하나포레나는 여수의 대장 아파트인데 주변이 오피스텔과 생수기 대체로 많은 편이라서 대단지 아파트라는 희소성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바다 조망까지 나오는 세대가 뒷동보다 프리미엄이 1억 원 높게 거래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쪽에 아쉬운 점은 같은 웅천지구라고 해도 포레나 지웰, 부영 간의 거리가 있어서 서로 도보 생활권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것도 있어서 상권도 분산돼서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도 원래 관광에 특화된 지구라서 아파트보단 생수기나 오피스텔, 상업시설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생수기, 오피스텔로 전환되면 전입세대가 더 늘어날 걸로 보여서 일반 주거지 느낌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웅천지구까지 가는 진입로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웅천지구 안으로 이동하거나 나올 때는 쉽지만은 않은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청 쪽에 위치한 학동이 상권부터 학원과도 잘 형성돼 있고 산단으로 넘어가기도 좋아서 지금은 실거주 수요가 높은 편이고 이쪽 신축 아파트가 지금은 여수에서 가장 높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가 선호도는 높은데 사택이 많고 신축을 포함해 구축 아파트가 이쪽에 많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현재 여수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여순광 중에 좀 높게 형성돼 있는데 그동안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올해도 입주가 거의 없고 지난 5년 동안을 봐도 학동이나 중림지구, 웅천지구 일부에만 신축이 들어섰고요. 웅천지구의 웅천부영도 단지는 많은데 일반 분양은 2개 단지만 있어서 거래 가능한 곳도 많지 않았고요. 여기에 또 웅천지구는 많은 단지가 생숙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오피스텔로 전환되면 거주할 분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일반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수는 순천과 달리 생활권이 넓게 펴져 있는데요. 여천 생활권, 여서 문소동 생활권, 여수 구도심 생활권 이렇게 3곳 정도로 나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천 쪽으로 택지들이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서 젊은 인구부터 여수의 많은 분들이 여길 찾는다고 하고요. 여서 문수동도 택지로 조성된 곳인데 아무래도 오래전에 들어서면서 상권이나 아파트도 오래됐고 지금 새로운 택지들이 계속 서쪽으로 개발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이 서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보통 여수로 놀러 오면 대부분 이쪽에 머물다 가는데 저도 예전에 여수 여행 왔을 땐 구도심만 들렀다 가니까 여수 자체가 시골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는데 그 이후에 여서문수동 임장을 와보고 제가 그동안 알던 여수와는 달라서 살짝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웅천지구 쪽에 들어선 생숙도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올해 말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에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세대들은 요건을 갖춰서 작년에 시청에 용도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일부는 승인이 됐고 일부는 아직 시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포레나 디 아일랜드 기준으로 7억에서 8억 이상 하는 고급 오피스텔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느낀 장점은 여수와 순천이 타 지역에서 오는데 KTX나 도로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점인데요.
2007년 여수 엑스포 유치 이후부터 2012년까지 기반 시설을 갖추는 데 속도를 내면서 엑스포 덕분에 지역 발전이 10년 이상 앞당겨졌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천 완주 고속도로부터 남해 고속도로, KTX 전철 복선화, 순천 여수 자동차도로, 이순신 대교 같이 원래 추진하려던 것도 있었지만 엑스포 전까지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예를 들어 5년 걸릴 게 2, 3년 앞당겨진 것도 있어서 여수나 같이 수혜를 본 순천으로 지금도 더 쉽게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것 같고 지역 자체도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왜 지방도시들이 국제대회 유치에 온 힘을 다하는지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광양은 여수와 달리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많다 보니까 연식이 10년 정도만 넘으면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고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크게 보면 광양읍과 광양시청이 위치한 중마동 생활권으로 나뉘고요. 여기 중마동 쪽의 생활권을 어느 정도 이용한다 그러면 광양에서는 좀 괜찮은 지역이라고 보고들 있고요. 여기 중마동에도 지금 신축이 몇몇 군데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거주를 하다가도 최근에 바로 옆으로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중마동과 가까이 위치한 성황동에 광양 푸르지오 더 퍼스트와 센트럴자이, 여기가 광양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지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지금 아파트만 3단지가 들어섰고 그 중에 이제 곧 입주를 할 한 곳도 민간 임대여서 실제로 매매나 이런 것들이 2단지밖에 안 되고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광양에서 첫 신축 대단지라는 점에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여기가 20평대가 많아서 올해 입주를 앞둔 황금지구 30평대나 더샵 30평대로 또 이사들을 많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지구 입주 때가 되면 다시 매물들이 좀 나올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황도이 지구에 와보니까 아파트 말고는 대부분 빈 땅으로 남아있는데 확인해보니까 환지 방식으로 개발된 땅인 만큼 원래부터 이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이 땅을 갖고 있는데 요즘 비용도 비싸니까 새로 뭐 짓기도 힘들고 매도하자니 매수세도 별로 없어서 그냥 부동산에 문의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여기도 1, 2지구로 나뉘어서 개발되는데 하필 1지구에 상업지구가 몰려있어서 여기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2지구 아파트가 다 들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중마동 오른편으로도 지금 와우지구가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도 언론에 많이 나왔죠. 동문디 이스트라고 작년 1월에 입주를 했는데 90% 가까이 분양이 완료됐고 나머지 10% 정도 물량을 소진하려고 하는데 광양시장 자체가 그동안 좋지 않아서 작년 10월쯤에 할인 분양이라는 선택을 했다가 입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다시 분양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곳이었는데 분양 당시에 분양가도 매력적이지 않은 데다가 입지도 광양 제철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제철소와 조금이라도 거리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서 호불호가 좀 갈렸고 또 동문건설이 이쪽 전라남도 쪽에는 별로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인기가 없었다고 하고요. 또 지역 내에서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대전, 세종 같은 데서 외지인들이 묻지마식으로 꽤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내던지는 물량도 많았고 하필 또 정말 안 좋은 시기 때 입주를 하는 바람에 여기가 전세가도 34평임에도 불구하고 한 1억 5천만 원 수준까지 내려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2억 3천만 원 수준까지 회복은 됐다고 합니다. 순천은 여수 광양처럼 명확한 일자리는 없지만 여수 광양을 포함해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그런 입지적인 이점이 있는 게 장점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신대지구라는 곳이 순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이날 순천 국밥집에서 만난 사장님의 말을 빌리면 순천이 전라남도 동부권의 집합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수, 순천, 광양만 놓고 봤을 때 광양에서 여수까지 이순신대교도 놓여져서 이동도 가능해졌고 여수에서 고흥도 직접 넘어갈 수 있어서 이제는 여순광의 중심 역할을 한다기보단 구례, 보성, 고흥까지 넓게 보고 동부권의 중심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작년에 들어선 전남 동부청사도 순천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부청사가 있는 순천의 신대지구도 순천 도심에선 약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해 고속도로부터 순천 완주 고속도로 그리고 여수 순천 간 도로도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까 순천 도심부터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쪽 동부권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아파트 중 한 곳이 됐습니다. 위치뿐만 아니라 여기도 경제자유구역 배후주거단지로 조성된 신도시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도시 인프라는 거의 다 갖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아파트부터 들어서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불만도 많았다고 하는데
또 한가운데 코스트코가 들어올 뻔하기도 했는데 소상공인 반대에 건축 심의 조건도 부담스러워서 입점을 포기했다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광양이랑 순천 다른 곳에서 다시 추진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원래 초기에 외국인 학교나 외국계 병원 이런 것도 설립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게 다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순광을 포함해 주변에서 많이들 찾는 지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순천 생활권을 보면 신대지구 외에도 조례동과 연양동 주변 그리고 구도심 이렇게 더 있는데 구도심은 도심 일부와 옥리단길이나 전통시장 같은 테마성 거리들은 남아있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거의 다 연양동 상가 쪽을 많이 이용한다고들 합니다. 몇 년 전에 SK텔레콤에서 조사한 국내 100대 상권에 조례동 쪽과 순천역이 포함될 정도로 전남 지역에서 가장 큰 상권 중 한 곳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지방에서 뭘 하지 않더라도 기회가 되면 자주 내려오려는 건 부동산 시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다니고 있고요. 지금 서울 안에서 마포 가격이 강동구보다 비싸네, 노도강이 싸네 하면서 수도권끼리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어떨 땐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해보면 수도권 어느 지역이 더 싼지 비싼지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더 쉬운 해답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도 비교 차원에서 지방시장도 알아두시면 좀 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